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대선일이었습니다. 누가 이기든 승자는 조만간 가려질 텐데요. 대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장 초반 크게 상승한 후 횡보했습니다. 이후 장 막판에 다시 오름세 보였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2.06%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27,480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8% 올라줍니다. 3,369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대 대선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11,160선에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는 5% 넘게 뛰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인 오늘 미국 대선은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인데요. 당선인의 윤곽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선거일 직전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52%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약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변수는 우편 투표의 급증인데요. 여기에 박빙 승부 상황까지 맞물린다면 당선 판가름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6개 주가 핵심 경합주입니다. 최종 승패를 결정할 핵심 경합주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창업자 톰 에사이는 선거 결과가 경합으로 나와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날 상승세 거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10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61.1로 나타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향후 6개월 전망 지표도 62.9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10월 수치는 4개월 이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ISM 뉴욕은 고용 지수는 다시 확장세로 진입해 9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고용이 이번 달 보고서에서 가장 큰 동인이었는데 월간 상승폭은 2017년 8월 이후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 9월 공장대 수주 실적도 1.1%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아직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만 1,000명을 넘어섰고요. 코네티컷은 식당의 야간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봉쇄 정책을 펴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엔트그룹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엔트그룹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데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규제당국의 감독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5일로 예정됐던 엔트그룹 상장을 중단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발표 직후 엔트그룹은 홍콩 상장도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인 34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엔트그룹의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하이 과학혁신판 동시 상장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약 20분간 연설하면서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머징 마켓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머징 마켓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요. 워싱턴 크로싱 어드바이저의 체드 모건랜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머징 마켓이 비중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가 이머징 마켓에 거주하는데 이머징 마켓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50% 이하라는 게 큰 그림이라면서 이머징 마켓은 성장뿐만 아니라 상대적 가치도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이머징 마켓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모건 랜더 매니저는 이런 자신의 주장이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왔죠. 대주주 과세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서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의도 표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 정부에 중국 화웨이 수출에 관한 특별 허가를 요청했던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수출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의 대중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일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있지만 미국 정부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도 허가를 줄지는 알 수 없고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예전처럼 빨리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 가능성에 대한 베팅 강화 영향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0.68% 빠지며 93달러 48센트에 마쳤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환율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외환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오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0전 오른 1134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32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런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판문점 견학은 접경지역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는데요.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견학이 재개되면서 일반인의 접근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단체만 견학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가족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남북경협과 DMZ 평화공원 테마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 앱 내에서 결제되는 모든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당초 여야는 국정감사 중 구글을 규제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개정안 논의 등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세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9월 무역 수지와 10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를 내놓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는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수치를 측정한 건데요. 이틀 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선행 지표입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는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의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15분부터 자정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와 코오롱 플라스틱, 카카오게임즈,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종목별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오에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됩니다.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